안녕하세요. 탑트레이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업주부로서 트레이딩하는 디팔리라는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싶어하는 모든 전업 엄마를 위해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캔슬님의 유연성 덕분에 거래에 대한 열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1999년에 우리는 남편의 직업으로 인해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저는 2000년에 첫 아이를 낳았고 전업맘이 되기로 의식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이 자라면서 점점 더 독립적이 되자 나는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편이 나에게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지역 도서관을 방문하다가 우연히 투자 서적 몇 권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흥미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기심에서 나는 온라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 세미나 중에 나는 그 책을 무료로 받았습니다. 그 책 제목은 투자 성공을 위한 24가지 필수 교훈이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읽기 시작했고 나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책 전체가 나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매우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단계별 프로세스, 매수 규칙, 매도 규칙, 7% 손실로 매도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나는 몇 권의 책을 읽었지만 그 어떤 책도 손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절 7%는 정말 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완벽한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같은 기간 동안 남편의 동료 이웃이 전업 트레이더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2003년 6월 7일 남편의 동료가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우리는 전업 트레이더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윌리엄 오닐 책을 교과서처럼 읽으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책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풀타임 트레이더로 거래하고 싶다면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그와 이야기할 때 캔슬님을 사용했습니다. 정말로 이 친구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생업으로 삼는 것은 그것이 정말로 작동하고 나는 그것을 마스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음날 나는 반스 앤 노블 서점에 가서 책을 샀고 2주 만에 책을 다 읽었고 나는 거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2달 만에 나는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거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2000로 계좌를 개설합니다. 2003년 8월 나는 첫 주식을 샀습니다. 나는 2003년에 시작했고 단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가 초심자 실수를 저지르고 얇은 주식을 사고 너무 일찍 사고 돌파하는 것을 예상하고 돌파를 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놓치면 나는 그것을 쫓고 있었고 다시 7%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나는 시장을 무시하고 너무 빨리 팔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내 규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를 게임에 참여하게 한 유일한 규칙은 7% 손절매. 그 규칙은 내 뇌에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배움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닐 책을 다시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으로 쓴 계획을 세우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은 사명선언문, 매수 규칙, 매도 규칙, 보유 규칙, 보유 위치, 이익을 얻을 위치, 시장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한 글로 된 거래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매우 상세한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은 매일 할 일과 매주 할 일을 하는 루틴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제가 처음으로 성공한 거래는 구글이었습니다. 그것은 컵과 핸들 브레이크아웃에 대한 나의 감시 목록에 올랐습니다. $212에 사서 $422 근처에서 도달해서 포지션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10주 이평 라인이 깨졌을 때 대부분을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래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패턴. 그들은 자신을 반복합니다. 나는 그들을 찾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성공적인 거래를 한 날부터 나는 제2의 구글을 찾자고 말합니다. 항상 내 두뇌는 항상 제2의 국어를 찾고 있습니다. 2007년에도 블랙베리, 크록스, 퍼스트 솔라, 그리고 저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2007년 11월 나는 마켓의 분산으로 인해 대부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2008년 1월 우리는 첫 집을 샀고 내가 벌어들인 돈과 자본이 무엇이든 간에 그 돈은 주택 계약금으로 들어갔습니다. 2008년은 약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을 기억하는데 CLR, 비자와가 같은 주식을 한두 개 거래했던 것 같습니다. 8월 살만한 주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8년 약세장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나는 그것이 약세장과 같은 것인지 시장이 어떻게 붕괴될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캔슬님은 셋업이 없었기 때문에 약세장에서 거래하지 못하도록 보호했습니다. 나는 넥스트 구글을 계속 찾았으나 제2의 구글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이 옵니다.
2009년은 힘들었습니다. 나는 매우 제한된 자본으로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무엇이든 그것은 남편이 직장을 잃을 경우 비상금과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은 매우 까다로운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스타트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거기에 2006년에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첫 아이와 매우 달라서 매우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는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간 동안 나는 매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강세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초점을 잃었습니다. 나는 같은 실수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이두 차트를 보면 너무 많이 사서 무서워서 팔았습니다. 팔 이유도 없었고 매도 규칙 트리거도 없었고 바이두는 2009년 가장 큰 승자 중 하나였지만 바이두에서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저의 한 가지 장점은 보통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게임을 잠시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에 실수를 하고 스트레스 받고 현재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항상 가장 친한 멘토와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제 친구 중 한 명이 페라리를 팔았던 수도사라는 책을 읽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아주 간단한 책이지만 좋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면서 여정을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즐기십시오. 당시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나는 트레이딩 인 더 존이란 책도 접하게 되었는데 이 책이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 책에 대해 내가 좋아하는 점은 이 책이 나에게 인생에서도 예측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스타트업에 직업이 있고 적어도 직업이 있습니다. 나는 일상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행복해졌고 몇 가지 성공적인 거래가 있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 넷플릭스를 샀고 CMG를 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거래가 가속화되었을 때 진정한 돌파구가 생겼을 때는 오늘이 수요일 칼럼을 썼을 때입니다. 2013년에 오늘은 수요일 칼럼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주도주를 게시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매우 눈을 뜨게 했습니다. 나는 그 주도주들과 모든 차트를 연구했습니다. 나는 어디서 그 주식을 사고 그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들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얼마나 많은 퍼센트를 조정하는지 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주식을 구별해내고 여러 번의 베이스를 경험하며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과 복리의 힘을 만들어냅니다. 2016년에는 완전히 새로운 강세장이었고 저는 마음도 자본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WB, 아마존, 넷플릭스를 거래했고 내 계정은 3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 강세장 동안 내 모든 돈은 이 네 가지 주식에 있었습니다. 나는 어리스터 네트워크를 모든 조정 기간에도 들고 있었습니다. 2019년, 2021년에 저의 가장 큰 승자는 테슬러, TWILIO, mRNA, BNTX 및 구걸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은 약세장입니다. 1월 21일 나스닥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200일 이동평균보다 4% 낮게 마감되면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의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100주 200주씩 조금만 실험적으로 거래했습니다. 나스닥이 200일 이동평균선 미만일 때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배운 핵심은 캔슬림은 당신이 그것을 따르는 경우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구매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장 큰 승자 역사는 반복됩니다. 주요 목표는 어떤 방법이 나에게 적합한지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2022년에는 약세장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라이언 아들 숀 라이언은 132%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근 비즈너스 인사이더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의 방법을 연구해보면 그것은 캔슬림과는 다릅니다. 그에게는 캔슬림의 제자인 아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슬림을 하면서 나는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유연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로봇공학 클럽에 가고 밴드에 가고 모든 자원봉사를 하고 주간 루틴을 할 수 있었고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요 목표는 자신의 성격에 맞는 거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좋은 멘토는 학습 곡선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멘토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세요. 내가 본 가장 성공적인 트레이더들은 규율이 있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디서든 심플하게 하세요. 너무 많은 지표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읽고 즐기십시오. 캔슬림 레시피를 공유하겠습니다. 누군가 캔슬림 거래자가 되고 싶다면 이것이 내가 따르는 단계입니다.
윌리엄 오닐 책을 교과서처럼 읽으십시오. 거래 계획을 세우십시오. 20%의 이익과 7%의 손실 이익으로 시작하십시오. 홈런을 치러 가지 마십시오. 홈런을 치려면 처음에 50%에서 60%까지 오를 주식을 식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처음 20%, 25% 조정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20%의 이익과 7%의 손실 이익으로 시작합니다. 사후 분석을 수행합니다. 20%의 이익을 얻은 후 주가가 계속 오르면 왜 올랐는지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사후 분석은 자신의 성격을 찾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그것을 해야 합니다. 매일 큰 그림을 읽으십시오. 매주 그리고 매일 일과를 가지십시오. 확신을 줄 수 있는 나만의 감시 주식 목록을 만드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규칙입니다. 어떠셨나요? 전업주부로서 트레이더로 성공한 디팔리라는 여성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나요? 탑 트레이더는 앞으로도 더 많은 트레이더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